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황혼의 온도입니다. 세 분이 직접 들려주시는 나이와 상관없이 뜨거운 감정들에 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미영 57세. 다시 시작된 나의 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세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싶어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의 분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결혼 30년 만에 이혼했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3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만 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들을 하나씩 시작했죠. 요리 수업, 요가, 그리고 독서 모임까지. 독서 모임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3살 많은 남성분인데 처음엔 그냥 책 이야기만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카페에서 따로 만나게 되고,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문자 오면 설레고 마치 20살 처녀 같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미영아, 너 정신 차려. 너 나이가 벌써 57이야 라고 혼잣말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 시선은 어떨까? 그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둘 다 이혼한 상황이고 성인 자녀들이 있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첫 키스를 했을 때,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편과는 마지막 몇 년간 그냥 룸메이트 같았거든요. 손도 잡지 않았고 스킨십도 전혀 없었고, 지금은 일주일에 2-3번 만나요.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정말 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 나이에.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요. 특히 딸이 걱정돼요. 엄마는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라고 할까봐. 하지만 저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감정들이 나이 들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분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떨렸어요. 같은 방에서 자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둘만의 여행이라는 게 설레더라고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손을 잡고 맛있는 거 먹고, 한 가지 놀라웠던 건 제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솔직해졌어요. 젊을 때는 항상 상대방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나 당신이 좋아요. 오늘 정말 멋져 보여요. 이런 말들을. 젊을 때 사랑과는 달라요. 더 성숙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그런 걸 원하게 되더라고요.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얘기가 너무 적나라한가요? 하지만 이것도 현실이니까. 예전보다는 몸이 변했지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임신 걱정도 없고 뭔가 더 솔직하게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있고. 지금도 가끔 불안해요.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혹시 저만 혼자 설레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57세의 새로운 시작. 아직 진행 중인 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철수 68세. 뒤늦게 배운 사랑의 언어. 안녕하세요. 김철수 68세입니다.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살았는지. 밥도 제대로 못해 먹고 빨래도 모르고 심지어 병원 예약하는 것도 다 아내가 해줬거든요. 더 부끄러운 얘기는 결혼 40년 동안 아내한테 사랑해 라는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자가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죠. 마지막 며칠 병원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여보 고마웠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때서야 뭔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끝내 하지 못했어요. 나도 고마웠어. 사랑해 라는 말을. 아내를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들, 딸들이 걱정해서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싫었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벌써 포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죠. 여자분들이 대부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여기서 뭘 하나 싶었고. 그런데 거기서 정순 씨라는 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5살 어린데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제가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정순 씨가 다가와서 같이 드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복지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죠. 정순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내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편이었는데 정순 씨는 활발하고 자기 의견을 확실히 표현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죠. 이런 여성은 처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같이 식당에 가면 정순 씨가 메뉴를 정해요. 오늘은 이거 먹어요 하고 확실히 말하죠. 처음엔 기분이 좀 이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편하더라고요. 뭘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 변화가 생긴 것은 작년 봄이었어요. 정순 씨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복지관에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그분 생각만 나는 거예요. 괜찮나? 혼자서 잘 챙겨 먹나?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용기 내서 전화를 했어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정말 떨리더라고요. 68살이 되어서 여자분한테 전화하는 게 이렇게 떨릴 줄이야. 정순 씨가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라고 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새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다음날 정순 씨가 복지관에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분도 저를 보고 웃으면서. 그날 처음으로 복지관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하지만 68세의 연애가 쉬웠을까요? 주변 시선이 부담됐어요. 복지관 다른 분들이 저희를 보는 눈빛이 늙은이들이 뭘 하는 거야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들, 딸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특히 아들이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라고 하는 바람에 한동안 정순 씨를 만나지 못했어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저에게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정순 씨의 한마디였어요. 철수 씨,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서로 좋아하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고 이게 나쁜 일인가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늙었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아내도 천국에서 제가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텐데. 지난달에 아들,
딸들에게 정순 씨를 소개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정순 씨가 워낙 좋은 분이라 지금은 애들도 인정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네요라고 하더라고요. 정순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아내와는 또 다른 방식의 행복이에요. 더 자유롭고 더 솔직하고 아내한테는 못했던 애정 표현도 정순 씨한테는 자연스럽게 해요. 고맙습니다. 예뻐요. 이런 말들. 얼마 전에는 정순 씨와 함께 부산 여행을 다녀왔어요. 바다를 보면서 손을 잡고 걷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내와는 40년 살면서도 이런 로맨틱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순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비슷한 상황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60대든 70대든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게 있지만 그래도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정순 씨와 저는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하는 그 정도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뒤늦게 배운 사랑의 언어.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동우 65세. 숨겨왔던 나의 진실. 안녕하세요. 박동호 65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나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용기를 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35년째 부인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아직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들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65살이 되어도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내와는 솔직히 말하면 지난 10년간 거의 부부 관계가 없었어요. 아내는 폐경 이후로 그런 쪽에 관심이 전혀 없어졌고 저는 아직도 그런 욕구가 강해요. 처음엔 참으려고 했어요.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젊은 여성들을 보면 죄책감이 들면서도 시선이 가게 되고 인터넷에서 그런 영상들을 보기도 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게 유일한 해소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사람과의 만남, 그런 걸 원했어요. 작년에 친구 소개로 어떤 모임에 가게 됐어요. 중년 남성들이 모인 취미 모임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좀 달랐어요. 거기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들이 말해주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있다고. 처음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그리고 솔직히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들이 결국 그런 곳을 찾아가게 됐어요. 정말 떨렸어요. 평생 아내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처음 간 곳은 강남에 있는 어떤 업소였어요. 겉보기엔 그냥 카페 같았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30대, 40대 여성들이 있고 첫 경험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부끄럽고 죄책감도 들고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남성으로서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 얼굴을 보는데 정말 죄스럽더라고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사람인데 이런 욕구가 있는 게 잘못된 건가? 아내는 이미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데 나만 평생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 그 후로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내 모르게 나가요. 골프 간다고 핑계대고 정말 복잡한 심정이에요. 죄책감도 들고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특히 한 여성과는 좀 더 친해졌어요. 두연 씨라고. 나보다 15살 어린데 대화도 잘 통하고 단순히 그런 관계만 아니라 진짜 대화하는 재미도 있어요. 이게 사랑인지 단순한 욕구 충족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수연 씨를 만날 때는 정말 행복해요. 젊어진 기분이고 또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남성으로 보이는 기분이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고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35년을 함께 산 동반자인데 하지만 이런 이중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은근히 이런 얘기 나와요. 요즘 집사람과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대부분 그냥 참고 사는 것 같아요. 저처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데 그냥 참고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수연 씨가 저에게 진짜 감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일이었는데 지금은 저를 정말 좋아한다고. 그 말을 듣고 더 복잡해졌어요. 만약에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와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수연 씨를 포기하기도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아내에게도 미안한 일이고 하지만 제 감정은 어쩔 수 없네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갈등을 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숨겨왔던 나의 진실.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중년이든 황혼기든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할 권리가, 행복할 권리가, 새롭게 시작할 권리가 있다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편견, 가족의 반대, 자신도 모르게 내재화된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꿈도 소중하다는 걸. 나이 들미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진솔하고, 더 솔직하고, 더 자유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혼의 온도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황혼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온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황혼의 온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